딥시크 해시태그 DEPSEK 해시태그 딥시크 해시태그 양원평 해시태그 러프리 해시태그 알리바바 해시태그 스케일링 법칙 해시태그 코카콜라. 안녕하십니까? 조조의 투자 한방입니다. 긴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기간 동안 지구촌 최대화두는 딥시크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그만 중국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긴 휴식으로 숨죽이고 있는 동안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은 점입가경입니다. 저가형 GPU 2000개로 제작한 딥시크 아람 모델이 수조 원을 쏟아부은 빅테크 기업들의 LLM 대규모 언어 모델과 비교해도 성능면에서 손색이 없다고 밝혀지면서 중국은 물론 미국의 정재계가 모두 놀라움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단돈 560만 달러로 미국 주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오픈 AI는 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130억 달러를 투자하였지만 딥시크는 구형 GPU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60일 훈련으로 효율성과 성능면에서 빅테크 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챗GPT의 오픈 AI가 추론 모델 53 미니 버전을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자원과 자본력이 약한 우리 한국에서도 AI 경쟁에 뛰어들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미국의 혹독한 견제를 받은 중국의 딥시크가 진정한 혁신이란 모든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지구인들에게 깨우쳐준 건 아닐까요? 미국 정부의 고성능 GPU와 최첨단 기술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에서 딥시크와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모델의 수학 코딩 언어 능력이 미국 빅테크와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미국의 빅테크와 실리콘밸리는 놀라움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데이터로 AI 기술 패권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스케일링 법칙에 균열이 생긴 것은 물론 중국이 미국을 넘어 AI 패권 경쟁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투자에 기세가 눌린 한국에서 딥시크의 성공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개당 5천만 원에 달하는 고성능 GPU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노리던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860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에 달합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주도주로 시장을 견인하던 대장주의 추락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집 한 채 가격으로 도봉구에서 집 5채를 살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돈으로 광주에서는 10채 구입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초양극화 사회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쟁에만 몰입하는 정치권에서 서민들의 긴 한숨을 알 수 있을까요? 긴 연휴 동안 마트에 가보셨습니까?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과메기 10마리에 2만원, 시금치 작은 묶음이 5천원에 팔리고 서민들의 외식 메뉴인 짜장면 8천원, 비빔밥은 1만원을 지급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짜장면이 5천원을 돌파한 이후에 오이 100%, 양파 60%가 올랐습니다. 짜장면 위에 고명으로 올라오는 오이와 계란도 구경하기 힘듭니다. 두 명이 유명 냉면집에 가면 5만원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이런 와중에 2024년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에 달했습니다. 불황의 대표적인 상품인 복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복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권 구입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얇게 만드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복권을 사지 않아도 희망을 갖는 그런 사회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그런 세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두 쪽으로 갈라진 시민내전 상황, 즉 CIVILWAR에 대한 진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한반도는 남북으로 대치한 상황이 70년을 넘어섰고 남한은 동서, 진보와 보수,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으로 갈라져 있는 심각한 CIVILWAR 상황입니다.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태가 윤석열 탄핵을 두고 극심하게 엇갈린 민심이 아닐까요? 호남에서는 윤석열을 타켓하라, 영남에서는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프랑카드가 거리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는 극심하게 분열된 동과 서의 모습입니다. 이에 청년들의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은 일신의 안위가 보장된 의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1985년생으로 동갑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 딥시크의 양원펑의 AI 대결이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는 부럽기만 합니다. 2023년 딥시크를 설립한 양원평은
중국 내 젊은 AI 천재들을 기업 인재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돈으로 19억 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들의 열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중국에서 AI 신동으로 주목받는 러프리 30입니다. 그녀는 알리바바의 첫 거대 언어 모델 LLM 앨리스 마인드 개발에 참여하였고 최근에 샤오미의 거액의 연봉을 수락하면서 이직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도전을 포기한 한국 인재들의 의대 진학으로 인한 편안한 삶의 추구는 중국에서 천재들이 공대에 가서 도전을 즐기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성세대들이 공대에 입학해서 산업 일꾼으로 활약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한강 기적을 만들어낸 것인데 작금의 우리나라 천재들이 의대에만 매달린다면 우리 사회에서 중국의 딥시크와 같은 혁신 기업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낸 정치권이 쟁점 사항에 대한 아전 인수식, 해석으로 인한 정쟁과 권력 쟁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청년들은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 이성을 토대로 노력과 경쟁을 하는데 정치권은 그들의 가능한 자원을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즐기는 기업가 정신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조 원 이상의 벤처 투자 규모 확대와 벤처기업 전용 대출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핀테크 대형 정보기술 기업, AI, ROBOT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R&D 투자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은 실종되었습니다. 과학과 합리적인 논리가 실종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권력, 작은 권력 가리지 않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우기고 반대편을 윽박지르면서 권세로 진실을 가리는 지록이마와 같은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노출되면서 시민 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온갖 반칙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 사건은 그 분수령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혼돈을 치유할 방법은 오직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청년들이 열패감을 딛고 100억 미만으로 눈부신 기술을 이룩한 중국처럼 미래의 쌀 AI와 ROBOT 산업계에 발을 디디도록 우리 기성세대, 교육계, 정치권이 한뜻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개막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좌우되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 우주항공, 조선, 방산 분야는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혜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선산업은 해군의 군함 건조 혹은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서 원전 산업도 유망합니다. 하지만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해서 2차 전지주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에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고 브릭스 BRICS 국가들에게 새로운 자체 통화나 기존 통화로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1,450원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국내 증시에서 딥시크 쇼크로 반도체주는 하락하고 AI 소프트웨어와 카카오, NAVER 등 AI 서비스 업체 주가는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있는 사람한테 흘러가게 설계되어 있다. 고 설파한 대가는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초딩 입맛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 코카콜라, 맥도날드 햄버거, 감자 스틱입니다. 여기에 그 위대한 가치 투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 주식을 수십 년 보유해서 경이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괴짜로 통하는 올해 40세인 딥시크 창업자인 양원평은 광둥성 출신으로 2002년 17살의 나이로 저장대에 입학해서 전자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통계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퀀트펀드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미 AI를 이용한 주가 변동 패턴을 분석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 투자 기법으로 2013년부터 여러 펀드를 설립해서 상당한 부를 일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2월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조조의 투자 한방 조영무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